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하고 아파트로 돈 벌어봐야 의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반도체 장이 20%, 30% 빠져버리니까 다들 뒤로 자빠지고 들리는 건 비명 소리밖에 없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지나자 다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야. 주식의 변동성에 지금 전 국민이 뒤로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울다가 웃다가 비명을 지르다가 환호를 지르다가 이게 지금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뭐 사람이 미쳐가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어제 그제 겪어보셨겠지만 내리꽂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비명을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무기력한 본인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야. 주식이 올라가서 내가 돈을 따는 것도 장이 좋아서 따는 거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스마트해서 따는 게 아니죠. 장이 좋아서 내가 돈을 먹는 거야. 그리고 어제 그제처럼 장이 내리꽂아도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장이 안 좋아서 돈을 잃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면은 먹고 뺏어가면 뺏기는 거야. 한마디로 주식에서는 돈을 따도 내 실력이 아니고 돈을 잃어도 내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실력이나 내 능력이나 나만의 어떤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반동 속에서 내 탐욕은 증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은 파생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거래 안에서 한 번만 삐끗하면은 끝나더라.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8, 90% 개인 투자자는 돈을 잃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10중 8구가 돈을 잃는 데 들어가서 나는 그 중에서 10이 되겠다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다가 인생을 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투자했다가 팍팍 쓰러지는데 60, 70 먹은 사람이 지금 주식에 돈을 넣고 이 변동성을 몸으로 견디고 있으니 이거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 갑니다. 병풍 뒤로 먼저 가요 이러면 20, 30%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혈압이 뭐 200 갔다 300 갔다 지금 100으로 꽂다가 이거는 젊은이들도 못 버티는데 중장년층이 주식에서 살아남겠다. 10중 8구는 다 죽어도 나는 그 10%에서 해당이 돼서 나는 살아남겠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겁니다. 무식한 거죠. 도박보다도 더 무모한 확률이다. 50대 50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너무 무모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부자들은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산을 불리거나 튀기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투자를 해. 자산을 지키면 결론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상향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돈을 벌거든. 다만 변동성이 적고 그래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취미 삼아서 혹은 재미 삼아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결론은 이렇게 어제처럼 20, 30%가 한번 내리꽂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임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돈을 빼갖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아파트를 사는 거죠. 물론 아파트를 사도 아파트도 조금 주식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느린 자산이라고 보면 돼. 근데 아파트하고 주식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공시되어 있으면서 거래되는 수동적 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단체로 내리꽂을 때는 금매가 막 쭈르르 나오고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아파트도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 건 똑같은 구조다.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는 내 실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내리꽂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결론은 주식이나 아파트는 뭐다? 장이 좋아서 먹고 장이 안 좋으면 내가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빌딩은 장하고 상관이 없죠. 장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빌딩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내가 내 빌딩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내 빌딩의 입지가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자리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주식과 아파트는 수동적인 자산이니까 나는 돈을 걸고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을 따도 내 실력이 아니고 돈을 잃어도 내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
그런데 빌딩 투자는 내가 그 빌딩을 다 죽어가는 빌딩을 살려내서 정상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빌딩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가 널리 깔렸을 때, 저금리 타이밍이 왔을 때 높은 가격으로 엑시트해서 시세 차익까지 보는 이 빌딩 투자는 주변에 자랑을 할 만한 나만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나만의 레거시가 됩니다. 내 업적이 되는 거지. 내 포트폴리오가 된다. 어디 가서 당신 부동산 투자 해봤냐? 그러면 아파트 투기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력으로 안 칩니다. 본인이 실력으로 투기한 게 아니라 장이 좋아서 먹은 거지. 근데 본인이 썩은 빌딩을 사서 밸류업을 해갖고 20억에 사서 50억에 엑시트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도 무시 못하는 절대적인 실력이죠.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능동적인 자산을 자기가 썩은 걸 좋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진을 챙겼다는 거니까 그거는 실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해도 돼. 거기다가 이 주식하고 아파트의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고,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내가 가진 주식이나 내가 가진 아파트의 가격과 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죠. 나는 따라야 하는 거야. 수동적인 투자니까. 근데 이 빌딩 투자는 능동적인 투자다 보니까 상승장 하락장이 없습니다. 빌딩에는 상승장 하락장이 없어. 내 빌딩의 가치와 가격은 건물주가 정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디벨롭을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머니머신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가격과 가치를 내가 정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던져놓고 썩은 건물 그냥 아무 때나 던져놓고 그냥 공실 건물 지긋지긋하다, 이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빌딩 투자를 할 때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명은 호구고 한 명은 디벨로퍼인데, 호구는 뭐냐? 디벨로퍼가 다 만들어온 썩은 건물을 사갖고 밸류업을 시켜서 삐까번쩍에다가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임차인까지 세팅을 해서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 놓는 걸 사는 거를 빌딩에서 호구죠. 저금리 기조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디벨로퍼는 뭐냐? 지금처럼 중저금리 때 아무도 빌딩에 시선을 쏟지 않을 때, 그때 살릴 수 있는 좋은 입지의 빌딩인데 건물주가 노인네 할아버지가 돼가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썩으면 썩은 대로 내팽개 쳐놓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입지가 좋지만 낡은 건물이 있어. 그런 걸 저가에서 더 저가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아주 최저가로 잡아서 엘리베이터를 달고 계단을 뒤집고 화장실을 남녀 구분으로 넣어주고 빈 보강해서 기둥을 날려버리고 샤시까지 새로 만들어서 외장재까지 해서 톤업을 시켜서 완전히 신축 빌딩에 버금가게 디벨롭을 해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좋은 임차인까지 세팅을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저금리 기조의 빌딩 시장에 진입하는 이 호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번듯한 번지르르한 빌딩,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디벨로퍼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신축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것을 재창조해서 신축에 버금가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해야 하냐? 지금 주식하고 아파트는 사실상 불로소득이고 투기고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식이나 아파트로 돈을 벌어봤자 여러분은 그냥 무슨 꾼, 그 정도 개념이지, 어디 가서 이걸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아파트로 돈을 벌었다 자랑을 해봤자 여러분은 꾼이라는 수준의 평가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으로 돈을 벌거나 아파트로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사회에서 어떤 선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먹은 거야. 그리고 결론은 주식시장이든 주택시장이든 사람들이 살기 더 힘들어지는 거에 일조했다는 것밖에 없어. 기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투기고 도박이고 그냥 꾼이라는 거야. 근데 이 빌딩 디벨로퍼는 어떠냐면은 지금 다 죽어가는 어두운 골목에 입지는 좋지만은 누군가가 혹은 뭐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관리 못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빌딩을 매입해서 다시 밸류업을 시켜서 빌딩으로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자영업자가 사장님 역할을 하면서 사회에서 이런 자영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고 국세 지방세를 내가면서 세금도 내가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빌딩 디벨롭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
왜? 이거는 주식이나 아파트처럼 돈 걸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입지는 좋지만 낡아서 지금 빌딩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것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내 실력이 들어가는 창의적인 제2의 창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친구 불러다가 저거 썩은 빌딩을 사갖고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도 달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 만들어주고 빈보강 해갖고 샤시도 새로 넣어주고 기둥도 없애고 해갖고 뭐 필라테스도 놓고 상가도 3개로 만들어서 월세가 전에는 500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는 신축 빌딩보다 더 좋은 빌딩을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이 친구분한테 자랑하시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대단하다라고 실력을 인정해주지 운이 좋아서 돈을 먹었구나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나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고 빌딩 디벨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분야고 주식과 아파트는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죠. 투기고 도박이죠. 근데 빌딩 디벨롭은 사회에 공헌하는 제2의 창작 활동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쏟지 않아서 돌아가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내가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력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포트폴리오, 나만의 레거시, 내 업적이 돼서 나중에 내가 뭐 80, 90 혹은 뭐 100살이 돼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죽을 날이 다가와서 누워있어. 누워있는데 누구는 나는 주식해서 돈을 튀겼다가 돈을 다 잃었다. 아니면 누구는 아파트로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지금 자식들이 얼굴 보러도 안 온다. 뭐 이러면서 뭐 후회와 회한에 차 있어. 근데 그래도 나는 썩은 빌딩 그걸 해갖고 다시 새 빌딩으로 만들어서 자영업자들도 넣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도 없고 참 좋은 추억이 많았구나. 나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몇 개의 빌딩을 디벨롭을 해서 다시 살려냈다라는 나만의 업적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빌딩 디벨롭은 불로소득으로 얻는 그런 꿈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정당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정당한 사업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한 번 사는 내 인생, 수동적으로 시장에서 벌어주는 돈만 먹고 사라지는 꾼이 되느냐, 아니면은 능동적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나만의 레거시, 나만의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업가로 남느냐. 이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